시작하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역사찾기 범국민 운동본부 경인지역 강사 백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대한역사 국국맥과 역사 정신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가 좀 미흡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원래 태백일사의 수도경전 번호를 좀 준비를 하다가 오늘 다른 회원분이 좀 사정상 빠진다고 해가지고 부분을 좀 보강을 하다가요. 좀 제가 저 숙지가 좀 미흡한 상태여가지고 좀 실수하거나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애국과 역사 전쟁. 지금 현재 미국 교과서에 실린 한국에 대한 우리 교과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가 중국이죠. 중국이고 여기는 원래 대한민국 한반도인데요. 지금 중국의 땅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예외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북한까지 중국의 영토라고 미국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국에 대한 교과서인데요. 역시나 그 녹색깔을 보시면은 차이나라고 써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 쪽 지역 한강 이남까지도 지금 미국 교과서에서는 차이나라고 예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 교과서에 실린 한국 지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다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역시 거의 뭐 전라남도랑 경상도 빼고는 전부 다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심하다. 자, 또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과서는 또 어떨까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한사군에 대한 표시인데요. 한사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서에서는 4군이라 되어 있고 다른 책에는 뭐 2군, 3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4군에 대한 것도 그 불일치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초시 낙랑국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를 아마 낙랑국 해가지고 호동왕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초시 낙랑국에 대한 얘기인데 지명도 불일치하고 연도도 불일치했는데 중국에서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해서 원래는 동북풍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기관이 동북아 역사재단인데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우리나라 역사교사 17인이 모여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단군 신화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풍정에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기관인데 역사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대조영 문제를 보더라도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서는 고구려 왕이라고 불렀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진국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주 공군정책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이 자주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자, 동북아 역사재단은 어때요? 청나라에 의해서 해제했다.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세운 건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냐 세금 낭비를 하면서 참 생각해볼 문제죠. 자, 동북풍정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화상주 단대공정부터 탐험공정, 동북풍정이 이렇게 끝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동북풍정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서북풍정 그런 동북풍정 해가지고 되게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공정이라는 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정치적 목적과 문화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풍정도 하나의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분열이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소비에트 연방 가서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서 이 동북풍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만량성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06년 자료랑 2009년, 2012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량성의 끝은 사대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국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건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피고 있고요. 잘못하면은 지금 거의 우리 북쪽 영토까지 지금 치고 내려오려고 하는, 평양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사를 빼앗기는 것은 미래를 빼앗기는 것인데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역사는 정신이 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이 없는 민족은 정신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 영토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랬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역사 교육을 통해서 급기야는 이제 나라를 되찾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잃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토는 있지만 참 불안불안한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인류청사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홍산문화인데요. 홍산문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산문화는요, 이쪽이 홍산 지역인데요. 이게 산이 붉어요. 붉어서 홍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중국이 원래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오락해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그런 나라라든지 그런 민족들 같은 경우는 오락해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 홍산이라는 라오병 이 지역에서 이 홍산문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도 자기네 거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보니까 자기네 역사보다 더 오래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위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 오래된 거는 기원전 7000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지금부터 한 9000년 된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이 아니라 실제 9000년 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제천문화의 원형인데요. 보통 이제 총묘 단위라고 해서 세 개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국가의 그런 기틀을 갖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라는 건 총묘 단에서 단 얘기하고요. 총은 무덤을 얘기합니다. 묘라는 거는 신전을 얘기하고요. 자, 이 멀리서 찍은 모습이고요. 자, 인류 제천문화의 원형에서 5월에 제천단 복원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천성단 있잖아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강화도에 있죠, 강화도에. 근데 보통 이제 천지를 지낸다고 하면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거 있잖아요. 거성 문화가 있는데 피라미드나 지구라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천재를 지내려면 하늘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산을 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단만 쌓고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천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만리산 천성단 모습이 있고요. 북경에 가도 천당공원에 있어서 여기서 역시 천재를 지냈던 모습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지금 조선 호텔 자리예요. 그래서 원구단을 쌓고서 선생님께 천재를 지냈던 역사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에 나왔던 유적들 쭉 나와 있고요. 옥고가 있는데 옥고 상처를 참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찌짜 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옥용용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용이라고 하면 천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또 옥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에도 이거를 되게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엄청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삼국유사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역사서가 삼국지사기랑 삼국유사가 있는데 둘 다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삼국지사기 같은 경우는 김보식이 이제 지은 건데 당시에 이제 궁궐편액이라고 해서 사대하는 글을 막 써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깎고서 춘추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깎고 중국 쪽을 사대하는 그런 문체를 써가지고 굉장히 조금 정말 과연 우리나라 민족의 그런 사람이 책을 썼는가라고 의심을 들 정도로 그런 책이 있고요.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좀 오점이라고 할까 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재석이라고 있는데 재석이라고 하면 불법의 수호신으로서 재석천을 나타내면서 우리 한국에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 불교의 신화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이마니시류라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과감하게 석유한국이라는 것을 석유한인이라고 고칠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환단고기. 환단고기는 삼성기, 상하, 당근세기, 북벽이 태백일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태백일사를 참 좋아하는 태백일사 같은 경우는 한민족사를 집대성하고 신규문화 기틀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태백일사의 구성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은 삼신오제공기, 한국배달조선의 역사랑 그 다음에 수도경전보는 나와 있고 고구려, 발해, 고려까지 해서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정말 엄청난 책이고 신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태백일사의 발문을 보면요, 이거 참 읽어보면서 참 가슴에 새겼던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년에 내가 괴산으로 귀향을 갔는데 마땅히 근신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아주 무료히 나날을 보냈다. 왜 임액이 귀향을 가게 됐냐면은 당시에는 이제 연산군이 장록수 있잖아요. 장록수에 대해서 탄핵의 글을 올려 이렇게 막 상소문을 올렸는데 당연히 싫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귀향을 가니까 이제 마땅히 할 게 없고 근신을 해야겠고 시간이 무료하던 차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고 점거해 보니까 역사와 전기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과 평소에 노인들에게 들은 것을 함께 체록한 것이 있는데 책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후에 10년이 지나서 중중방전이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천수관이 됐다. 천수관이라는 거는 이제 책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관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천수관의 신분이어서 그 안에 있는 기서, 그러니까 숨겨진 책들을 많이 그래서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해서 태백일사라고 이름 붙였다. 근데 이 태백일사라는 게 뭐냐면 감출 수밖에 없는 역사, 우리나라의 숨겨진 역사를 얘기하는데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이 간직하여 문밖에 내놓지 않은 것이다는데 왜 그렇게 과감하게 내놓지 못했을까라는 것은 아마 저랑 같이 뒤에 보면서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의 성종까지 3대 사서 수고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대기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안암로 원중동의 삼성기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한국배달조선에서 치욕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나라가 쇠퇴하게 되죠. 쇠퇴하면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유교의 틀에 바뀐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소중화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낮췄는데, 그러면서 그때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성격이 담긴 글을 읽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거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조대기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태백일사도 조대기랑 다른 뭐 여러 가지를 첨부해가지고 쓴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지지 않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제 그 일제에도 우리나라 책들을 많이 고사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왕실에도 이 중에 한두 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편찬자를 보면은 운초 대현 선생이 있는데요. 지금 홍범도 오동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의 호주 머릿돈을 털어서 30부를 처음에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월남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개연수 선생님 하면은 묘양사에서 천부경을 발견했다 해서 특본을 한 것도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제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헌병대의 체포대에서 사지가 절단되어서 압록강 시신에 버려지고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또 이제 감수자로는 해학 이기 선생님이 계시고요. 하람당 이의리 선생님, 이분이 참 한당고기를 우리 손에 쥐을 수 있게 해주신 아주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이고, 이분도요. 하람당 이의리 선생님이 월남을 해서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대전에 있는 은행동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거주하신다. 근데 워낙 가난해서 이제 먹고 살 거 제대로 없었는데, 뭐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좀 길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이 되게 가난해요. 가난한데 어디론지 가세요. 되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시게 됐는데, 이 집 주인이 이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팔아요. 팔면서 이제 헌당국의 원본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구국의 길, 구통맥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민족의 구통맥은 한국, 배달, 당주선, 북부여를 대표하는 열국시대, 고려를 대표하는 사국시대, 그 다음에 뭐 대진국 발에 써있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라고 배웠잖아요. 통일신라가 아니라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지만 북쪽에는 대진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국시대라고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석유, 한국, 석유, 환희. 예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예전에 환희라는 인물이 있었다. 상당히 다른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경기토대왕릉 그 비를 보면요. 그 경기토대왕릉 경기토대왕이 10대 손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10대 손이라는 게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사실은 한나무기를 보면은 그 비밀을 해결해 줍니다. 사실 고구려 왕은 계보를 보면 14분의 왕이 계세요. 경기도대왕까지 14분이 계시는데, 그 위에 13분이 계시는데 그 위에 4분이 더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해모수, 그다음에 고진, 그다음에 알 수 없는 군하고 고불리지, 고주문까지 해서 4대가 더 합쳐가지고 이제 10대 손이라는 비밀이 이제 한동국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사군,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독이 누구였냐면은 아베 노부유키인데, 되게 엄청나고 무서운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패배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 국민이 제정신을 차려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일제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잖아요. 정말
정말 진짜 붕괴한데 이 사람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일제 식민교육의 잔재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해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되냐. 대한사관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사관이 뭐냐면은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도의 소환이 아니라 대륙의 대한의 의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관. 한은 천지광명을 체험한 한단의 인간이다. 대한은 인간이 천지의 꿈을 이루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 천지인 3개의 역사까지 바로 세운다는 사관이다. 70억 전 인류를 큰 한가족, 즉 대한으로 보는 사관이고 이런 관점의 대한사관으로 인류 역사를 해석하고 재정립할 때 동북아를 비롯한 동서양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고 인류가 안고 있는 숱한 난제를 풀어 새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지라는 거죠. 자, 태백일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8편으로 총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인 수도영전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역사 정신이 뭔지를 알 수 있죠. 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삼신상제 제천행사를 참관한 선임 발길이 송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지세의 유선인 발길이 여대호로 동문수학하고 신시 시대에 선임 발길이가 있었다. 여대호, 태호복기를 얘기하고요. 태호복기 씨하고 동문수학을 하고 이도기통에 도를 통한 후에 유간호 방저 풍산지간 하여 파득성하라. 그러니까 방저랑 풍산 지역을 관람하고 명성을 얻었다는 건데요. 급관 아사달 제천하고 예필이 이인 작송하니, 그러니까 아사달에서 제천 행사를 관람하고서 예실이 끝난 다음에 노래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문의 왈 베일 기극이 심영연기라. 그 글에 보니까 베일 기극,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의 극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러서 양기라고 한다. 무유이온하고 허조이묘라. 없고 있음이 혼연일체하고 허조이묘라. 비어있고 꽉 차함이 오묘하다. 삼일기체오 일삼기용이니 혼묘일환이오 체용무기라. 삼은 하나로 본체를 삼고 일은 삼으로 작용을 하니 혼묘일환. 그래서 호는 무유이온의 혼이고요. 묘는 허조이묘의 묘입니다. 그래서 없고 있고 비어있고 꽉 차함이 하나로 순환하고 체용무기라. 체용이라는 건 앞에 있는 삼일기체와 일삼기용의 체용을 말하는데요. 본체와 작용이 서로 다르지 않더라. 대어 유강하니 시신지상이요. 거대한 비움 속에 빛이 있으니 신의 상이다. 대기 정존하니 시신지화다. 거대한 기운이 영원하니 신의 조화다. 증명소원이요 만법 시생이라. 참된 생명의 시원초요 만법이 생하는 것이다. 1월 지자오 천신지충이라. 환단기 보면 1월 지자, 천재지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무형의 것, 천재지자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는 무형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1월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의 씨앗이요 천신지충이라. 또 보면 일신강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주이선하여 원가 이능하며 천지조화로서 크게 깨쳐서 능력을 크게 얻으면은 대강우세하여 크게 내리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내리냐면은 그 천지조화라는 게 세상에 내린다. 그러니까 성신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신이 내려서 유만기중이라 만백성에 가득 찬다라는 거죠. 고로 원자는 이량이 무극이요. 고로 원자는 이량이 무극이요. 방자는 이량이 반극이요. 각자는 삼양이 태극이라. 그러니까 원방 각 사상을 얘기한 건데요. 천원지방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1이다. 첫째니 하늘의 무극이요. 무극정신이요. 방자는 둘이니 반극, 그러니까 극직반의 반을 얘기하는 건데요. 땅의 정신이요. 각자는 삼양이 태극이라. 각은 삼인이 인간의 태극 정신이다. 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의 유래와 여기에 성시자 복희성인 되어 있는데요. 두 홍익인간자는 천재 지소이 수환웅야우. 대저 홍익인간 이념은 천재께서 지소 이수 환웅야. 환웅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내린 가르침이고 일심강충하고 선생님께서 천마음을 내려주시어 성통광명하니 인간의 성품이 광명에 통해 있으니 제세이와라야 홍익인간 자는 신시지소이 전 단군 조선야라.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다스려서 홍익인간이 되라는 가르침은 신시지소, 그러니까 신시배달이 단군에게 전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는 천재 환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통을 전수한 거예요. 천재, 인물이잖아요. 천재 환웅.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시 단군 조선이 나왔어요. 신시배달과 단군 조선, 그러니까 국통이 전해진 거예요. 국통이. 환역은 추러우사지 관양이 시의 복희 위우사하여 이양육 축야라. 환역은 관원인 우사에서 나왔다. 당시에 복희께서 우사가 되시어 6개의 가축을 기르셨다. 어시에 당시에 견신용 지축일 일시비변색하고 내작환역하니 당시에 신룡 아마 동어뱀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일시변색 12가지로 변했거든요. 색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12가지 색이 변하는 걸 보고서 환역을 지었다. 화는 즉 여희로 동의하요. 역은 즉 고용 본자야라. 화는 희와 같은 뜻이고 역은 옛날 용의 본 글자다. 천부경의 유래. 화룡 대성존이 천강 후에 명신지 협덕하여 이 녹도문으로 기지러니 화룡께서 천강 후 우리가 수메르 쪽 같은 경우 천산에서 왔다 야린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삼국유사에서 보면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하늘은 바이칼 호 중심으로 발전했던 한국의 중심지를 얘기하는 거죠. 천산. 그래서 그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하늘에서 내렸는데 신시배달 태백산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천강 후 태백산에 내려와서 명했다. 신지혁덕. 그러니까 신지라는 것은 지금의 문화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신지라는 건 관직명을 얘기하고요. 혁덕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지 혁덕에게 명을 하였다. 명령을 내려서 이 녹도문을 가지고서 글을 짓게 했다. 그래서 최고은 치원이 역상 변신지 전고비하고 갱부 작첩하여 이전어 세자야라. 최고은 치원이라는 건 고은 최치원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지 혁덕에게 명령해서 녹도문으로 작성하게 하세요. 천부경을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전고비라고 얘기하는데 신지 전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지 전고비를 보고서 이제 갱부작첩 다시 책을 만들었는데 이 전고비는 어때요? 녹도문으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고은 최치원 선생님을 보시면 당시 배경이 통일신라예요. 그리고 이 녹도문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신라를 보면은 녹도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이 이 녹도문을 기록된 전고비를 보고서 갱부작첩 다시 책을 만드신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전어 세자라 한국 사람들이 전했다. 연이나 지 본조하여 전이 유서하고 연이라는 건 그러나로 해석하면 됩니다. 본조라는 것은 조선, 한양조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 본조하여 한양조선에 이르러서 전이 유서하고 그러니까 유가 서적의 뜻을 세웠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시대 조선시대를 보면요. 갱 부여 유의 상문 이 욕존자 하니 기억한제라. 다시 부여 조의 상문 조의 같은데 그죠? 그래서 조의 정신을 가져서 이걸 서로 들여다보고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참으로 한탄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로 특표 이출지하여 이시후래라.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것을 꺼내서 후세에 전한다는 겁니다. 한민족의 우주사상의 원형인 천부경입니다. 일은 실이나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하나는 시작인데 무에서 비롯된 하나라는 거고요. 다시 1이라는 거는 3극으로 나눠지는 거지만 무진본, 근본에는 다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일일 지일 인일삼. 하늘의 광명이 첫째가 되고 하늘의 창조 정신이 첫째가 되고요. 땅의 생성 작용이 둘째가 되고 그 하늘과 땅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간이 천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 셋째가 됩니다. 그래서 일적십거 무게화삼. 일이 쌓여서 십을 이루는데 무게화라는 것이요. 무신본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석상극을 해도 무신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이 되더라도 다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이 음양운동으로서 삼수로 작용한다. 땅도 음양운동으로서 삼수로 작용하고 사람도 음양운동으로서 삼수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가 합해서 대사음력을 이루고요. 이 육수가 이루어서 새롭게 생치를 발구, 7, 8구를 만들어내고 운삼사, 3이라는 것이 이제 천재 무국태격 황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천재로서는 천지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라는 것은 생장임정을 얘기하는데 운삼사 하야 성화로칠이다. 이 성화로칠 표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5왕극, 7왕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지 이런 자연 질서가 이렇게 5왕극, 7왕극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일이 묘연하야 하나가 오묘하게도 만왕막내. 그러니까 지금 되게 무쌍하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만왕막내라도 용변부동본이라 변화가 이렇게 많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다는, 근본은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은 시민이, 근본은 마음이니 본태양, 태양에 근본을 두고 악명, 이게 우러르는 거죠. 광명을 이렇게 우러르는 거죠. 그래서 이는 중천지 하야 일이니, 사람은 천지의 중심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여기서 되는 일은 태일을 얘기하겠죠. 태일. 일은 종이나 무종일이다. 일은 끝인데 무에서 마무리되는 하나다.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 어떻게 써요? 엄청나게 크겠죠. 우주라는 것은 무국, 영국과 신무국이 있는데 0에서부터 1 태국으로 나와서 1부터 10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우주라는 거는 수화작용이잖아요. 수화작용. 근데 1수 2화, 거기서 이제 3, 4가 나오고 오토라는 것은 자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수랑 성수가 있는데 1, 2, 3, 생수가 5를 더해서 성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열하고 낳고 부절하는 과정, 0부터 1, 10까지 가는 게 분열하는 과정, 그 다음에 10이 되면서 통일을 돼서 다시 1 원래 있던 1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은 태일의 일, 그런 어떻게 우주의 그런 이상을 실현한 일이 되겠죠. 제가 마무리하면서 노래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삼박자로서 이렇게 그런 전통 민요를 지니고 있는데요. 천부경을 아리랑 음조에, 아리랑 운율에 맞춰가지고 같이 노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못하지만 같이 이해해 주시고 따라 부를 수 있으신 분은 같이 따라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부실석삼근무진본 천일일지일일삼 일적시 건국의 화상 천삼지상이상 대사만 육생 칠팔구 운삼사